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달라지고. 하지만 음식물 알레르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어린 마음에 입은 상처였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보람이는 약까지 먹기 시작했는데 자다 일어나서 이렇게 막 비벼요. 손을 잘못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해서 원장을 만나봐야 했다. 제가 고기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처한다. 원장은 현재까지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했을 뿐이라는 원장. 어떻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린애를 폭행하고 감금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친구와 싸우는 아이를 그냥 두고만 보는 게 교육자로서의 자세인가요?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피멍 들도록 때린 것도 훈육인가요?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가끔은 강한 채찍이 필요하니까요. 이건 명백한 학대라고요, 학대. 아니요, 훈육입니다. 훈육! 원장의 체벌은 과연 학대일까 아니면 훈육일까?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득이한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체벌의 정도와 방법이 사회 통념상으로도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0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을 폭행하고 감금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은 매우 약한 편이었다.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빈발하는 것은 물론 불량급식을 제공하는 양심불량 어린이집까지 속출하는 상황.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한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이미 사용한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원장은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형법에 근거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 정지되고 원장의 보육교사 자격은 박탈된다. 며칠 전 태민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놀이검사를 받았다.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어린이집 아동학대. 강력한 처벌과 예방 대책으로 더 이상은 태민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마음의 상처가 그때까지 지금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아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아니 그걸 어디서 내가 하소연을 해야 되냐고. 내가 이 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더 평가를 더 확실하게 해서 자격증을 엄격히 주든지 그렇게 해서 좀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눠보고 보육교사에게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라면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납치 강도 사건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런 강도 사건인데요. 특이한 점은 범인들이 여성 2인조 강도였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성들이 이 건장한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범죄를 저지른 여성들은 170cm가 넘는 비교적 큰 키였던 것에 비해 범행 대상이었던 50대 재력가는 작은 키에 왜소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여성들은 전기 충격기를 구입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처음 납치를 모의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언론이 앞다퉈 보도한 황당한 납치 미수 사건. 경찰서에서 이미 검거된 범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